비롯해서 팀 정청래 이제 전략을 같이 갖고 가고 있잖아요. 팀 거짓말. 팀 정청래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는 정청래 후보 이렇게 옹호하면서 정청래는 찐 노사모다. 김민석 후보로 노사모까지 반명이 되느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또 엊그제는 정청래 후보가 페이스북에 응답하라 호남인들이요. 그래서 영남의 깨시민들이 호남으로 갑니다. 이런 포스터를 올렸고 또 어제는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가 주석 야청, 그러니까 낮에는 김민석, 밤에는 정청래, 이 주석 야청이 호남의 민심이다. 정말 위험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을 넘고 있어요. 아무리 표가 급해도.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분들이 그 선동정치만 있지 학습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학습. 정치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역사와 정치 근현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예를 들면은 뭐 최민희 후보가 뭐 정청래 찐 노사모다. 왜 본인 혼자 떠들면 뭐 할 거예요? 진짜 찐 노사모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정청래 후보 자체가 아니라는데 왜 본인이 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국민들 속이는 거예요. 네. 박지도 속였잖아요. 본인이 얘기해놓고 김용 후보 앞에서 TV로 다 국민들이 보는데 네. 박지 말한 적 없습니다. 이래버려요. 뭡니까? 이게 전형적인 거짓말이에요. 들렸다면 미안합니다 하고 그리고 다른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정식으로 본인이 이제 사과한다고 하긴 했어요. 이제 사과를 하는 거의 문제와 이렇게 거짓말이라는 부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책임 없이 내뱉는 것들이 일상화되는 것들은 우리 민주당의 간판으로서 네. 민주당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그 주석 야청. 이거는요. 영남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일어나서 잠자고 있는 호남 시민들이 깨어나 그거잖아요. 그러면 호남은 잠시민이에요? 잠자고 있어요? 호남의 가장 고관여층이고 민주당 어려울 때마다 들고 나왔던 호남의 당원들을 완전히 자존심 짓밟는 거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가서 하나씩 붙잡고 잠들어서 우매한 우리 호남 당원들을 영남의 깨시민들 노사모 티를 입고 가서 깨워라 이 얘기잖아요. 말이 됩니까? 자각해라 이런 얘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폄훼고 이 호남 당원들 무시하는 거라서 이거는 반드시 응징이 들어갈 것 같고 이성윤 의원도 이게 호남 역사를 보면 특히나 우리가 이제 뭐 소설도 태백산맥도 읽었고 여순 사건부터 정말 한국전쟁 전후 이후로 어쩔 수 없어 군경과 이 민병대 사이에 끼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애환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비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용 최고위원 후보가 낮에는 태극기, 밤에는 인공기라는 비극을 떠올리는 호남 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를 비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정청래 쪽에서 최고위원 후보가 3명인데 그나마 지금 부각되는 게 한민수 후보예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분도 짤이 있어가지고 짤은 있지만 왜 하신 거예요? 그 정도는 뭐 인지도 높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을지 인지도 높였는데 사실상 최민희 후보는 박지 발언 일배 우리 당원들한테 본인들 반대하면 일배라 그랬거든요. 이런 아주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모두가 아니라고 하고 정청래 후보도 아니라고 하는 노사모 이런 이 어깃장 이런 걸로 완전히 저는 이미지가 추락되고 있고 호남에서 사실 마이너스를 상당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도 이제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두 이제 대선 주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친박들하고 대립구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도 의원들 사이에 저 의원은 주의 야박이야 주의 야박 박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호남 민심을 두고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제 비판 여론이 이렇게 이니까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가 이제 좀 전에 페이스북에 이제 송영길 후보를 향해서 송영길 후보님 주석 야청은 호남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다는 뜻입니다. 곡해 마시길 이렇게 올렸는데 곡해한 겁니까? 김준호 대변인 어때요 보세요? 이 주석 야청
이게 부동층을 떠올리는 저는 부동층일까요?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호남 비하 발언이나 지역 갈라치기 발언을 할 줄은 몰랐어요. 호남 비하 발언이다.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이 이제 전북 네. 전주 출신이고 네. 지역구가 전주다 보니까 그냥 본인 고향이나 내 고장에서는 함부로 말해도 아무래도 뭐 얘는 거기 사람이니까라고 이해할 거라고 착각한 것 같은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거기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친노 간별사를 나서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지금 민주당 정당대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쇼츠 많이 보는데 쇼츠를 보는 재미를 만들어주는 전당대회인데 이게 다르게 봤었을 때 그냥 막연히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약간 품위, 품격 항상 정치인들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막연한 그런 느낌을 아주 지금 전당대회가 박살을 내고 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직업군 자체를 아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고, 그다음 전당대회 연설회장 자체가 그 본인이 이제 피켓 두르고 되게 준비를 하고 경건한 자세로 사실 올라가서 연설을 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가지고 축제라고 하는데 후보자들한테는 그게 축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피 튀기는 전쟁터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그것도 다른 당도 아니고 자당 후보를 조롱하고 비하하고 비난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후보, 최민희 후보, 이성윤 후보가 대한민국 정치도 박살내지만 민주당을 지금 박살내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호남에 깨어있는 시민들, 호남의 깨시민들이 영남 민심을 깨우러 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보다 반대로 깨어있는 우리 영남 경상도 시민 여러분, 우매한 뭐 그 잠들어 있는 호남 시민을 깨워서 국민의힘 지지하게 만들자,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지역 비하 발언이라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제 우리 기본 지지층 이제 호남이 우리의 핏줄이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정치 패널 분들 하는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정청래 후보가 지금 이제 대세가 힘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강경 모드로, 강공 모드로 가서 이제 이런 무리수를 둔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정치인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품위와 품격은 지켜가면서 전당대회를 해야 그 다음 본인의 정치 생명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기거나 이런 식으로 지면은 저는 앞으로 정치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박주 이런 얘기도 정치인들이 이제 사석에서,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뭐 식사하거나 이런 때는 서로 한다고요. 저 정치인 저런 행태, 저게 박주 아니면 뭐냐 이런 얘기 하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묻지마 지지를 해주는 그런 지지층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볼콕도 비슷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공공연한 장소에서 볼콕을 한다는 자체는 주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최민희 후보 자체도 혼잣말이어서 들켜서 사과한다? 박주라는 말을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입을 열어서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를 해버려도 상대 후보고 뭐 늘 존경하는 뭐 의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렇죠. 특히나 상대당도 아니고 자당이 있는 의원인데 그렇게 표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그게 사실상 드러났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헛나왔습니다 하면 될 것 같고, 안 했어요라고 하면서 이 태도들, 이런 태도들이 결국에 민주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건데, 저는 지금 호남 당원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요. 말 함부로 있는 정치인들 가만두잖아요. 계속 그냥 합니다. 지금 그 민주당 당원 한 4,000명 넘는 분들이 최민희 후보 징계청원 공동 그 연명에 참여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미화 후보 연설 때 방해한 것, 김영호 후보한테 박쥐 발언한 것, 그러니까 그리고 일부 당원의 항의와 비판을 일베 문화의 침투로 규정한 것,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청원을 하겠다는 건데, 전당대회 끝나도 이런 후유증들이 좀 남을 것 같아요. 일베 문화니까 그 본인들 저기 팀 정청래를 그 반대하는 우리 민주당의 당원을 일베 취급한 거는요, 사실상 징계를 받아도 될 만한 발언이에요. 박쥐보다 더 이거는 심각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당원 주권 1인 1표 왜 합니까? 당원을 존중하라고 당원 주권이 있는 건데 주권자인 당원한테 반대한다고 일배라고 그래요? 말이 됩니까? 저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지도부에 나섰다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최민희 의원의 박지 발언이나 이성윤 이 후보의 이 주석 야청은 이건 사실상 박지란 얘기예요. 호남 당원들이 낮에는 김민석한테 갔다 밤에는 정청래한테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당원들 우습게 보면 그러면서 뭐 정청래 지도부는 1인 1표 당원 주권을 돌려드렸습니다. 말만 그렇게 돌려준 거지. 사실상 제가 봐서는 민심의 척도인 딴지 게시판에 돌려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실 호남하고 수도권 경선 이제 다음 주인데 다음 주가 슈퍼위크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가 인천, TK 요런 이제 순회 경선 2차전 결과가 나오는 주란 말이에요. 근데 투표에 이 표심에 영향을 좀 줄까요? 인천, 제주, TK. 일단 인천, 제주, TK 쪽은 당원의 이 말하자면 구성 비율이 작죠. 한 그래서 11% 정도? 네, 11% 정도인데 충청 불경 수준에서 아마 조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 이렇게 후보들이 난타전을 벌이는 건요. 다음 주에 있을 네. 호남 수도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몸은 다 호남에 가 있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선거 방식이 봐보세요. 합동연설에 전에 투표가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호남 서울은요. 다 투표한 다음에 마지막에 연설을 하잖아요. 그냥 확인하러 가는 거죠. 네, 확인하러 가는 거라서. 합법적인 사전 선거.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주차 한 주차를 마지막 앞둔 2주간이 호남 서울 수도권에 어필하는 기간입니다. 사실은 이번 주가 선거운동의 슈퍼위크네요. 이게 끝이에요. 이 주간이. 네. 그래서 사실 TV 토론 한 번 남았는데 3차 토론에도 사실 선거 중간에 이제 네. 이루어진 데 하는 거라서 크게 무리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2차전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2차전이 난리가 난 게 그거예요. 호남 서울 보라고. 그게 그거고 아마 이제 광주 KBC에선가 네. 10일 날 네. 한 번 더 토론회가 있어서 그때가 거의 뜨거울 거예요. 호남이고 호남 투표를 앞두고 있고 8일 9일 합동연설회가 끝났고 네. 이제 난리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 경선 이거 끝나고 나서 이 후유증이 어떨까? 왜냐면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도 이렇게 뜨겁게 붙은 게 뭐 대선 후보 경선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DNA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민주당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뭐 예시로 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왜 웰빙이라서 그냥 다 잘 그러니까 국민의힘 넘어가나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쇄신파 네. 아니면 뭐 대한가미래 친한계 이런 쪽이 이제 약간 대항하고 저항하고 이제 이런 약해요. DNA가 약해. 새로 심어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남원전 그 세 사람이 세게 붙었던 그 전사를 생각하면 국민의힘 약해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힘 있는 권력자, 네. 그러니까 당 대표 이제 이런 힘 있는 분한테 이제 해처 모여를 잘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분당의 가능성도 지울 수가 없죠. 좀 그러니까 진심으로 붙는 것 같아요. 열린 우리당 같은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주당, 국민의당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지금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원내 정당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 11석이죠. 11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지역구 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 뭐 제가 확언하기 힘듭니다만 지금 분위기, 오늘 분위기로는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친청계라고 하는 분들은 정계 개편을 통해 가지고 또 내년이 되면은 네. 총선이 이제 거의 코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봤었을 때 국민의당이 창당하는 방식으로 또 나가면 또 조국 전 대표라고 하는 분이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권주자라고 분류될 수 있는 분이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친문 그다음에 또 지금 자꾸 뭐 노사모 타령 좋아하니까 뭐 친문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민주당 본류다. 그렇게 해서 조국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친청계 이런 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너무 이게 전당대회가 극렬함을 넘어서 약간 훌리건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격렬하게 응원하고 이 경기 결과가 나왔을 때
에이 화가 나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승자는 다독여주기도 하고 패자는 거기에 승복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경기 끝나고 두고 봐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위로 넘긴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갔을 경우에는 분당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동력도 있기 때문에.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제 만약에 당 대표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 비중, 최고위원 구성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함께 그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고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또 당이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도 이제 들어요. 호남 수도권에서 최고위원회 순위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이제 충청, 부울경, 강원, 제주, TK 쪽은요. 이게 이제 기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당원 분포가 네. 거기를 다 합해도 한 25%? 네. 이제 호남 수도권 다 합하면 70% 아, 이상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70%의 당원들이 순위 결정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당 대표의 기세 결정은 대략적으로 이제 가르마가 타진 것 같다. 송김 쪽으로, 김송 쪽으로. 네. 네. 그래서 정청 후보가 좀 스스로도 느끼는 게 같지만 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하는 것 같아서 네거티브로 저는 한 것 같고. 네. 일단 최고위원 구성인데 지금 최민희 후보가 선두에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네. 저는 정몽주 후보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논란이 많고 막 과거에 이제 행적까지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 이른바 이제 안압키 뭐 이런 행적까지 막 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좀 호남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고관여층이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응징 투표나 조정 투표를 하실 거라고 봐요. 사실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4대 1 정도의 구성으로 조정을 해주지 않을까 우리 당원들이. 네. 그러니까 이른바 친석사, 친청 1. 그 정도. 근데 5대 0은 이게 너무 일률적이고 획일적이라서 그래도 최고위 위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명 정도는 셋 중에 픽을 할 건데 거기에 최민희가 갈지, 최민희 후보가 갈지, 한민수 후보가 갈지 모르겠어요. 이성윤 후보는 이게 주석 야청으로 저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요. 호남에서. 네, 원래 순위도 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민희 후보를 조정하면서 사실상 정상화를 하지 않을까. 좀 그래 보여요. 네. 어쨌든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도 아까 당원들을 그렇게 몇천 4천 명 넘는 분들을 이렇게 징계 청원하고 이런 건 좀 이례적인 일이어가지고 좀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전당